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고 있는 김교준입니다. 네, 여러분 6교시입니다. 네, 지난 5교시 드디어 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반 정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6교시 나머지 반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세한남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교시는 점심을 먹고 시작했다면 6교시는 고기를 먹고 시작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 바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갚았다. 네. 은행에 갚았다. 그러면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갚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 6교시쯤 따라오셨다면 이 말에서 캐치하셔서 바로 여러분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렇죠. 요건이 어떻게 되냐? 자, 요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그런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요 무주택 세대 판정 기준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주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10월 달에 부모님 집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았어요. 네. 그런 경우는 공제 요건 충족할까요? 안 되죠. 연도 말 기준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단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안 되고요. 이제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됐죠.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교준씨, 정답입니다. 드디어 6교시 만에 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도 맞추실 수 있다는 점. 유주택자였으나 연도말 기준의 무주택자라면, 내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그건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건 되고. 왜냐하면 12월 31일 현재 기준 시점에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건이었던 세대주가 무주택이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건을 똑같이 충족을 한다면 세대원도 요거 됩니까? 그 세대주가 그 세 가지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 해당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그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공제 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공제 요건은 이 임대차 계약서 상에 이제 입주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이제 전입일, 이 둘 중에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됩니다. 다음 또 공제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바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 요거 뭐 이제 거의 뭐 국밥 같은 거죠. 다음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차입금이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한테 바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다이렉트로 임대인한테 가야 된다. 요거 실수하시면 굉장히 뼈 아프겠네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안 되겠죠. 이제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다이렉트로 가야 된다. 네. 개인한테 사실 전세 자금의 목적으로 이제 차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은 그런 그 개인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전세자금 대출. 뭐 당연히 임대인한테 다이렉트로 쏴줘야 되는 건 그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거 쏘는 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공제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으로부터 차입받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차입 시점입니다. 차입 시점. 전입일과 이제 입주일과 전입일, 그 둘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이자율이 낮게 하면 되게 이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낮은 이율로 이제 차입한 경우는 이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율을 확인해야겠죠. 네. 소득 공제 요건 요거 다 충족했다고 봤을 때 얼마를 해주길래 이렇게 또 타이트한지. 네,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40%? 아, 다소 또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그럼 있죠? 한도?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하고 이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합쳐서 4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을 갖게 되는 경우,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볼 차례가 됐습니다. 정확한 명칭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뭐 이것도 어쨌든 요건도 있을 거고 뭐 한도도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일단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 상환액에 대한
네,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한도는 한번 자료 좀 확인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예. 요 요건 어떻게 알면 될까요? 자, 요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입자 요건입니다. 빌리는 사람. 예, 그렇죠. 빌리는 사람이 이제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그런 세대주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대원인 경우에는 됩니까? 가능합니다. 예, 세대주가 주택 관련 3가지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소득요건 공제를 충족한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일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은 어떤 겁니까? 바로 주택입니다. 네, 공제 대상 주택 요건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기준시가하고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시가인데, 자, 2019년 이후에 차입한 분은요, 바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올해 사신 분도 있고 작년에 사신 분도 있고 뭐 5년 전에 사신 분도 있고 10년 전에 사셨는데 아직도 이자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이게 다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 이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개정된 이력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차입 시점이 있었어요. 차입 시점. 그래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차입한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가 이제 3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이 됐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차입한 부분은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됐습니다. 2019년 이후에 차입한 분부터는 기준시가 5억 원 기준. 예, 그런데 최근 개정된 거는 차입 시점이 아니라 이제 취득 시점. 그러니까 2024년 취득 분부터는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22년에 집을 샀어요. 2022년에. 근데 현재 기준시가가 2024년 기준시가가 봤더니 5.5억입니다. 5억 5천.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할까요? 아, 22년에 했군요. 그렇죠. 5억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주택 요건 받고 요 다음 마지막 요건 어떤 겁니까? 네, 세 번째 요건은 이제 차입금 요건입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이제 보존 등기일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차입한 부분부터는 이제 10년 이상,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출 명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출 명의자가 주택 그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은 제가 내요. 주택 명의자도 져야 되고요. 대출 명의자도 제가 해야 되고 이자도 제가 내야. 이 3박자가 맞아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이 공동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만약에 내 단독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했다. 그럼 대출자여야 되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출도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자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채무 부담분, 내 지분만큼만 그렇게 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교시에 걸쳐서 여러분 주택과 관련된 공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차근차근 우리 일타 강사 세한남의 설명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이해가 되시는 순간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놓치지 않고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따로 모아서 7교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